자, 7주차 두 번째 영상 촬영해 볼게요. 제가 아마 이 영상을 촬영하고 나면은 체력이 방전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여기 영상까지만 촬영하고 그 다음 영상은요, 제가 월요일날 좀 자고 나서 월요일날 한번 촬영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우리 생산 집합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 생산 집합에 관해서 중요한 성질 하나 까먹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가격에 따라서, 재화에 대한 가격에 따라서 생산 플랜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집합 그려주고, 프론티어 그려주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그래서 P1 over P2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그려줬거든요. 만약 첫 번째 재화가 되게 비쌀 경우에, 그 말은 직선의 기울기가 되게 이제 큰 경우죠. 그래서 되게 가파른 경우요. 이럴 경우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기업이 어떤 플랜을 선택하냐면은, 이렇게 두 번째 재화를 이용해서 비싼 첫 번째 재화를 생산하려고 하겠죠. 근데 기울기가 완만해지면 완만해질수록 이제 첫 번째 재화를 이용해서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하려고 하겠죠.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두 번째 재화가 비싸진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해지면 완만해질수록 좀 더 많은 첫 번째 재화를 이용해서 두 번째 재화를 생산한다는 거,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스 팩터가 바뀜으로써, 재화의 가격이 바뀜으로써 생산 플랜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생산 집합을 통해서 역시 또 쉽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슬라이드 7페이지 보면 이제 모델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의 목표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 우리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상황이 좀 비현실적인데 우리가 한번 최대한 간단한 모델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델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한 명의 캐릭터가 존재해요. 근데 이 한 명의 캐릭터가 소비활동도 하고 생산활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두 명이라고 적어놨지만요. 이걸 두 명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분리하기 위해서 두 명이라고 적어놓은 것뿐, 실제 존재하는 사람은, 시장에 존재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말 좀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간단한 모델에서 일단 인사이트를 최대한 끄집어낸 다음에 이게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과연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걸 보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이 발전하는 건, 우리가 이제 이론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는 방법은 일단 가장 간단한 모델에서 먼저 상황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이렇게 익스텐드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한 명의 사람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동시에 하는데요. 일단 생산활동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은 일단 자신이 얼만큼 일할지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노동 시간을 지금 D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은 임금을 받죠.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임금은 지출이거든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만약 이 사람이 G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가격 P1을 곱해준 다음에 여기서 P1을 이제 우리가 W wage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P1-C만큼의 비용이 들어가요. 그 대신에 이렇게 일하는 시간을 통해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이 로빈슨 크루소 소설에서 이 제품은 뭐냐면 바로 코코넛이에요. 그래서 코코넛을 Q만큼 생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Z, 지금 일하는 시간이 인풋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게 코코넛 Q이기 때문에 Q에다가 플러스 붙여줬죠. 그래서 마이너스 Z, Q는 하나의 플랜이 돼요. 이 플랜은 실현 가능한 플랜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Y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프라이스랑 이너 프로덕트를 해준 게 결국에 프로핏이 되죠. 그리고 프로핏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플랜을 선택하고 나면은 우리가 이윤 함수, 프로핏 펑션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어요. 이윤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각 재화에 대한 가격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그 코코넛에 대한 시장 가격. 그래서 지금 이 주어진 가격을 기분으로 한 채, 받아들인 채 과연 어떠한 플랜을 선택할 건지, 이제 그게 바로 생산활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P1, P2 대신에 우리가 첫 번째 재화를 노동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그 노동에 대한 가격을 W로 이제 바꿔 쓰기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와 코코넛에 대한 가격을 시장 가격을 P라고 이제 묘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발생 가능한 이유는 -WZ에다가 PQ를 더해준, 자, 이게 이윤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면 우리가 이윤 함수로 이제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생산활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생산 집합이요. 이걸 이제 생각해 주면은, 지금 재화는 딱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가 지금, X축의 한마디로 시간이에요. 시간을 이용해서, 레이버를 이용해서 이제 코코넛을 생산하는 거죠. Y축을 우리가 코코넛이라고 주고, 여기서 Q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축을 이제 노동시간이라고 주면요. Z라고 주면요. 자, 그래서 생산 가능한 집합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인풋과 아웃풋이 서로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가능한 집합이 이렇게 4사분면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코코넛을 통해서 코코넛을 갖고 시간을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생산 가능한 집합은 이렇게 2사분면, 3사분면에 존재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가격 벡터가 P로 딱 주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점, 이런 플랜을 선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생산활동 이렇게 되고, 소비활동은요. 이 사람은 지금 두 개의 재화를 소비해요. 첫 번째 재화는 뭐냐면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제한, 그 나머지는 리저 활동에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재화는 리저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는 코코넛에 대한 소비요. 그러니까 컨섬션이 되는 거죠. consumption of coconut이요. 자, 그래서 지금 코코넛을 소비함으로써 또는 리저 활동을 하면서 유틸리티를 얻어요. 그럼 이제 소비 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주어진 캐릭터는요. X1과 X2를 선택하죠.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뭐가 되냐면요. 이 사람은 지금 총 지출이 뭐냐면은 리저 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출이 없죠.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냥 혼자 무인도에서 놀 수 있어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코코넛을 생산하지 않고 놀 수 있죠. 반면에 코코넛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PX2란 만큼의 지출이 필요하죠. 이 지출은 전체 소득보다는 작아야 되는데요. 전체 소득은 뭐냐면은 자,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X1만큼 이제 리저 활동을 하면은 노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T-X1이 되는 거죠. 그래서 T는 뭐냐면은 하루 총 시간 결국 24시간이 돼요. 24시간이요. 자, 그래서 지금 T-X1만큼 노동에 지금 시간을 쏟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쏟음으로써 W만큼 인컴을 이제 시간당 받으니까 앞에 거, 첫 번째 걸 이제 우리가 레이버 인컴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업을요, 이 코코넛을 지금 생산하는 이 프로세스를 전부 다 자신이 운영하고 있어요. 전부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 활동을 통해서 또 역시 돈을 버니까 파이만큼의 이제 이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로핏과 레이버 인컴을 전부 다 더해준 게 한마디로 이 사람의 총 소득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이론에서 봤듯이 X1과 X2를 통해서 이제 묘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X축은 리저에 대한 소비, 그 다음에 Y축은 코코넛에 대한 소비. 그리고 이제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 X1을요, 이 X1을 좌변으로 옮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버짓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다시 써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WT에다가 파이요. 이렇게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W가 갖고 있는 의미는 시간당 페이도 되지만은 레저에 대한 opportunity cost라고 또 생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저의 가격이 W만큼이라고. 왜냐면 레저 한 시간을 즐김으로써 W만큼의 임금을 이제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저의 기회비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버짓 컨스트레인트 딱 주어진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버진 라인의 높이는 지금 이윤의 영향을 받죠.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총 가지고 있는 인다우먼트는 지금 24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T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얼마만큼 이 사람이 생산활동에 참여했는지 요 이윤, 생산활동에 참여하면서 얻는 이윤에 또 역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버진 라인은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유는 기본적으로 W랑 P에 또 영향을 받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가격이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생산활동은 이 사람이 기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버진 라인의 총 높이에 또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격이라는 거는 버진 라인의 기울기에 또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가 이 복잡한 인터랙션을 이 간단한 모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가격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활동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윤을 구함으로써 우리가 버진 라인을 구해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이제 최적의 x1과 x2를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럼 아까 전에는 생산활동은 우리가 생산 가능 집합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가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2, 4분명 아까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생산 가능한 집합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여기죠. 그러니까 생산활동은 2, 4분면, 3, 4분면을 통해서 묘사 가능하고 소비활동은 1, 4분면을 통해서 묘사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합칠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순수교환 경제에서 소비자 두 명이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소비자 A를 위한 그 소비활동, X1, X2 필요했죠. 그 다음에 똑같이 소비자 B의 소비활동을 묘사하기 위해서 또 X1, X2 표시했죠. 근데 우리가 소비자 B의 그 축을요, 이렇게 회전시킨 다음에 하나의 디멘전에서, 하나의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경제를 분석할 수 있는 에지워스 박스를 우리가 생각해냈죠.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결합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결합할 수가 있냐면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검정색으로 일단 먼저 표시해주면, 지금 X축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Z랑 그 다음에 X1을 이제 묘사하는 거죠. 얼마만큼 노동했는지, 얼마만큼 놀았는지요. 리저 활동했는지요. 그 다음에 Y축은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면요. Y축은 코코넛에 대한 소비랑 생산을 나타내요. 그래서 지금 묘사하는 게 뭐냐면 Q랑 얼만큼 생산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소비했는지. Q랑 X2로 묘사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4분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비 활동을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 4분면, 3, 4분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산 활동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결합시키냐면은, 자, 일단 먼저 지워줄게요. 다시 이렇게 지워준 다음에 2, 4분면, 3, 4분면은 일단 우리가 생산 가능한 생산 집합을 그려줘요. 아이고, 자꾸 이렇게 그리네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색깔로 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일단 묘사해볼게요. 자, 요걸 먼저 그려줘요. 프론티어를 먼저 그려줘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 떨어지는 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Y가 되는 거죠. Y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소비 활동은 여기 1사분면인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현재 요 Y축을 T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 시켜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른다고 하면요. 이렇게 트랜지션을 해줘요. T만큼요. transition by T요. 왼쪽으로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마이너스 T만큼 이제 트랜지션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가로가 나타내는 거는 바로 T예요. 총 가능한 시간이요. 총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에 관한 인다우먼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러면 원점이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를 우리가 생산을 하는 차원에서 보는 원점, 기업에서 보는 원점 OF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점을요, 우리가 소비하는 데서 보는 원점 OC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래는 소비 활동은 여기서 묘사가 됐는데요. 1사분면에서요. 이거를 t만큼 트랜지션 시켜줘가지고 딱 요 화면 하나, 요 하나에서 우리가 소비 활동과 생산 활동을 전부 다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소비자는 뭘 결정하죠? 자기가 주어진 시간 t만큼 여기 t에서요. 얼마만큼 노동을 하고 얼마만큼 레저를 할 건지 그걸 결정하죠. 그거는 결국 어떻게 표시될 수 있냐면은 요 x축을 요 이제 t라는 주어진 요 x축을요. 요 라인 세그먼트를 어떻게 분할할 건지 그걸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축은요. 동시에 코코넛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현 가능한 선택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생산은 이런 점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OF를 기준으로 이 점을 이제 선택한 거죠. 이거 선택 가능하죠. 왜냐? 생산 집합 안에 있으니까요. 소비 같은 경우 보면은 자, 만약에 생산을 Y라고 선택했으면요. 요 점이요. X요. 지금 요 X가 의미하는 거는 레저를 요 X1만큼 요만큼 이제 레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X2를 코코넛을 얼만큼 소비한 거냐면 자 요만큼 이제 소비를 한 거죠. 그게 나타나는 게 바로 요 점 X죠. 자, 요 X점 소비 가능하죠. 왜냐? 지금 Y점을 선택했다는 거는 생산 차원에서 Y점을 선택했다는 거는 요만큼을 이제 일하는 시간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거든요. C만큼요. 그리고 X1만큼 레저를 즐겼어요. 여전히 시간이 요만큼 남네요. 이 남는 시간은 그냥 레저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실현 가능하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플랜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Y점에서 Z만큼을 일함으로써 이 사람이 코코넛을 총 얼만큼 생산했냐면은 이만큼, Q만큼 생산한 거죠. 원래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생산은요. 생산에 대한 축은 바로 이 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줘야죠. 이렇게요. Q요. Z만큼을 일함으로써 Q만큼 생산한 거죠. 근데 X2요. 자, 요만큼 생산하는 거, 요만큼 소비하는 거 가능하죠. 왜냐면 생산이 지금 Q만큼 됐거든요. 근데 딱 봐도 X2가 Q보다 작아 보이죠. 그러니까 소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묘사해 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한 화면에서, 이 한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소비 활동과 소비 활동 선택하는 점, 그 다음에 생산 활동 선택하는 점, 이 두 가지 전부 다 묘사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산과 소비 활동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진 가격에서요, 주어진 가격에서 우리가 이제 profit maximization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만약에 가격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이 점을 선택하겠죠. 자, 검정색 점, 이 점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OF를 기준으로, 요 원점 OF를 기준으로 요 파란색의 이퀘이션은 뭐가 되냐면은 잠깐만요. 검정색으로 줄게요. 요 점을 우리가 Y 스타라고 하면요. 요 파란색 이퀘이션은 P 주어진 가격 벡터에다가 Y 스타를 더한. 자, 이게 이제 프로핏이 되죠. 그렇죠? 좀 이걸 이제 요 내적을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WZ Z 스타죠. 그 다음에 플러스 PQ 스타 요걸 더해준 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OC 기준으로 요 파란색 선을 읽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OC에서는 지금 버지 컨스트레인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지 컨스트레인트는 WX1 PX2 이거는 WT 마이너스 플러스 파이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OC를 기준으로 우리가 버진 라인을 그려주면은 주어진 가격 WP에서요. 이 파란색 선과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G스타를 선택했다는 거는요. 얼마만큼 노동을 했는지 G스타를 선택했다는 거는 지금 이윤 극대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그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 그걸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G스타만큼 이래요. 그러면은 T-G스타만큼 레저 활동을 즐기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레저는 기본적으로 효용을 창출하는 그런 재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레저 활동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겠죠. 사용 가능한 시간이 지금 T-G스타인데요. 이 사용 가능한 시간 전부 다 레저 활동에 다 소비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이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다시 정리해 주면은 이렇게 되죠. W x1 마이너스 t는요. 플러스 px는 파이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마이너스 wz 스타 플러스 px2. 그러니까 만약에 x1과 x2가 서로 이것도 균형해서 선택하는 점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딱 보면 알겠지만 버진 라인과 그 다음에 생산활동에서 본 그러니까 OC에서 본 버진 라인과 OF에서 본 profit function은요 서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OC에서 버진 라인이 OF에서 본 profit function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의 라인만 그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알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왈라스 균형을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은 그 순수 교환 경제에서 봤듯이 우리가 왈라스 균형은 우리가 주어진 가격 벡터에서 시장에서 이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 배분을 먼저 보고요. 엘로케이션을 먼저 본 다음에 그 엘로케이션이 정확하게 수요랑 공급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딱 만족시켜주는 그 가격을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은 각 재화에 대한 시장을 정확하게 클리어시켜요. 이 성질을 만족하는 게 왈라스 균형이죠. 다시 한번요. 주어진 가격에서 일단 각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건지 그걸 결정해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주어진 가격에서 각자의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하죠. 지금 순수 교환 경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분배가 나오죠. 그럼 가격을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그 가격은 이 분배랑 총 인다우먼트랑 정확하게 한마디로 이 사람의 각각의 총 수요랑 재화에 대한 총 수요 그 다음에 그 재화에 대한 총 인다우먼트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같아지는 점에서 한마디로 수요랑 공급이 정확히 같아지는 점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여기서는 소비자가 한 명이에요. 대신에 이 사람이 생산활동도 해요. 그러면은 주어진 가격에서 어떻게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이 결정되냐면요. 소비활동은 그러니까 레저랑 코코넛 소비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결정하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을 하는데 결정하는 거요. 얼마만큼 노동을 할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코코넛을 생산할지. 그래서 choice of output이 있죠. 이 두 가지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주어진 가격에서 이 사람한테 생산활동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소비활동 어떻게 할까? 시장에서요.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어진 가격이죠. 그 가격이 이제 결국에는 수요랑 공급이 정확히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는 게 바로 시장 메커니즘이죠. 자,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먼저 물어보고 소비활동, 생산활동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 재화에 대한 여기서는 지금 컨섬션 마켓 첫 번째 재화에 대한 마켓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대한 마켓 또는 노동시장이 있는 거죠. 이 각 시장이 클리어 시켜주게끔 가격이 결정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컨섬션 마켓을 클리어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P스타에서는요. 그러니까 임금과 코코넛의 가격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코코넛을 소비하는지요. X2 스타만큼 소비하는 거죠.
그쵸? 이거랑 그 다음에 코코넛에 대한 총 생산 Q 스타 이것도 W랑 P에 영향을 줬죠. 근데 지금 주어진 이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산과 수요가 일치해요. 그러니까 supply랑 demand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일치하게끔 W 스타랑 P 스타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월라스 균형 가격 벡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역시 클리어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X1 스타만큼 일하게 되죠. X1 스타만큼 레저 활동을 즐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T에서 X1 스타를 빼주면은 자, 이게 바로 총 이제 총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요. 한마디로 시간에 대한 이제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시간에 대한 수요라고 그 노동에 대한 잠시만요. 노동에 대한 이제 수요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노동에 대한 공급이요. C 스타는 W 스타랑 P 스타에 관한 펑션인데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공급과 노동에 대한 수요요. demand요. 이 두 개가 서로 역시 또 일치해야 돼요. 자, 그래서 각 시장을 클리어 시켜주는 균형 가격이요. 그래서 왈라스 균형은 순수 교환 경제에서 정의된 거랑 똑같아요. 각 에이전트가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각 에이전트가 아니고 한 명의 사람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하는 거죠. 소비활동에서 이제 가장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켜주는 소비활동. 그 다음에 생산활동 측면에서,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 이제 이윤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인풋과 아웃풋의 조합, 결국에 프로덕션 플랜. 그 다음에 가격은 이렇게 플랜과 그 다음에 소비 활동이 결정됐다. 그러면은 일단 재화에 대해서요. 재화에 대해서는 그 재화에 대한 소비랑 공급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에 관해서는요. 노동에 대한 수요랑 공급 같아야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은요. 아까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돼야 되는지 우리가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요. 이렇게 여기서 OC요. 그래서 OF요. 그리고 생산 집합이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래 Y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생산 집합 전체를 볼 필요가 없고 이 프론티어만 보면 되는 거죠. 이윤 극대화는 결국 이 프론티어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P로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을 선택한다고 하면요. 이 점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격이 딱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 대한 OF 기준에서 봤은 그 이윤 그 함수랑요. OC 기준에서 봤던 그 버진 라인과 서로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 소비를 하냐면요. 얼마만큼 소비를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 이 점에서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요. 이 파란색 선과 그러니까 OC 기준에서 본 거 이 파란색 선은 결국 버진 라인이죠. 버진 라인과 무차별 곡선이 이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균형이 될까요? 이건 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파란 점은 생산한 거고 빨간 점은 지금 소비한 건데요. 지금 빨간 점과 파란 점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한마디로 코코넛이 생산된 것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한마디로 코코넛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켓이 클리어되지 않은 상황이죠. 반대로 역시 시간에서 보면은 이만큼 레저에 대해서 소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한 시간은 이만큼이니까요. 역시 이제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격을 변화시켜 줘야 되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코코넛이 지금 excess demand가 발생한 거죠. 이 상황은 지금 excess demand for
코코넛.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 관해서는요. excess supply가 발생하는 거예요. 타임이라는 그거에 대해서는요.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excess demand가 발생했으니까 결국 코코넛의 가격은 올려주고요. P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excess supply가 발생한 그 재화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W에 관해서는 가격을 낮춰줘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지금 상대 가격이 W over P니까요. 왜냐? 지금 시간을 X축에 뒀거든요. 시간에 대한 가격 W에다가 Y축에 있는 재화에 대한 가격 P.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낮아져야겠죠. 한마디로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균형 가격이 될 수가 없고 좀 더 이렇게 완만해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완만해져야 되니까 이렇게요. 만약 2점이다. 이 점 생산 입장에서 보면은 프론티어 위에 있으니까 profit maximize 이윤 극대화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차별 곡선을 그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왈라스 균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주어진 OC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효용 극대화 지금 달성하고 있죠. OF 기준으로 봐서 프론티어에 있으니까요. 지금 역시 달성하고 있죠. 프론티어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로 바뀐 이 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하고 있으니까요. 프론티어랑 그 가격이 선이 정확히 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역시 이윤 극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윤 극대화점과 그 다음에 소비를 그러니까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그 말은 지금 이 파란색 점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레저 활동을 위해서는 이만큼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는 이만큼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T라는 시간이 완벽하게 다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레이버 마켓의 클리어. 그 다음에 Y축으로 보면은 지금 소비한 거랑 X2 스타랑 그 다음에 생산한 거랑 Q 스타랑요. 정확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코코넛 마켓도 역시 클리어.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왈라스 균형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원점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기업, 생산활동에서 보는 원점, 그 다음에 이거는 소비활동에서 보는 원점. 자, 그래서 소비활동에서 보면은 일단 주어진 가격 벡터에 관해서 이게 만약에 균형 가격이다. P스타다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제 생산활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의 지금 노동시간 레이버 서플라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럼 이만큼이 이제 G스타가 되는 거죠. 그 남는 시간은 이제 레저에 활용되는 거고요. 그래서 X1 스타요. 그 다음에 이 점이 이제 여기서 이제 효용 극대화도 시켜줘야 되니까 주어진 예산선이세요. OC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검정색 선이 이제 예산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선과 지금 소비자의 인디퍼런스 그래프가 정확하게 서로 접하고 있죠. 그래서 효용 극대화도 달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Y축 컴포넌트를 보면은 정확하게 코코넛에 대한 소비랑 생산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점 같은 경우요. 지금 생산은 분홍색 점에서 하고 소비는 만약에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딱 이 점을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은 아래에 있으니까요. 효용 극대화가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왈라스 균형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유는 뭐냐면은 빨간색 점, 이 분홍색 점과 파란색 점 비교해 보면은 이만큼의 코코넛에 대한 excess supply가 발생한다는 걸 역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역시 왈라스 균형이 아니에요. 왈라스 균형은 이 한 점에서요. 이 점을 통과하는 이 가격, 균형 가격 벡터는요. 정확하게 생산 가능, 이 프론티어랑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해야 되는 그런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확히 유일한 한 점은 이 노동시장에서 정확하게 레이버 서플라이랑 그 다음에 레저 활동을 정확하게 분배하는 그 점이 되어야 되고 Y축도 역시 소비랑 생산이 정확하게 같게 되는 그런 점이 돼야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왈라스 균형이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순수교환 경제랑 되게 닮은 점이 많아요. 순수교환 경제에서 우리가 이거를요, 요 아래에 있는 요 그 프론티어를요, 생산에 대한 프론티어를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을 생각하면요, 균형 가격은 결국 소비자 A의 무차별 곡선과 소비자 B의 무차별 곡선이 서로 접하는 그 점에서 딱 한 점에서 결정되는. 그래서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시장도 클리어, 두 번째 재화에 대한 시장도 클리어. 그래야지 우리가 에즈워드 박스에서 균형이라고 불리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적 있죠. 이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는 우리가 이런 축에서요, 이 y축을 t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다음에 본 이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소비 측면에서 봤을 때 이때 무차별 곡선과 그 다음에 OF에서 봤을 때 그 생산 프론티어가요 서로 접하는 그러한 가격이 달성될 때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균형 가격이 되고요. 이 균형 가격에서 선택하는 점이 정확하게 생산 측면에서 그 다음에 소비 측면에서 일치할 때 그때 이제 균형 배분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토론한 거를 다음 요 example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그 solidify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 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노동한 거에다가 제곱근을 씌운 것만큼 코코넛을 최대 생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utility function은요. log x1 플러스 log x2 컵 더글라스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total endowment of labor는요. 지금 총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1은 그냥 normalize 시킨 거죠. 그래서 1에 대해서 너무 의미를 갖지 말고 t는 1로 주어져 있어요. 이럴 경우에 왈라지안 이퀄리브리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프로덕션 측면에서요. 프로덕션 측면에서 지금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Z랑 Q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WZ 플러스 PQ 그 다음에 이 생산 가능한 이 생산 플랜은요. 지금 Y에 있어야 되죠. 생산 집합 Y에 있어야 되는데 Y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Z, Q such that Q 마이너스 FZ는요. 0보다 작은 그리고 Z는 0보다 큰.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Z는 0보다 크다. 요거 조건 무시하고요. 자, 요것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제약 조건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Q-FZ는 0보다 같거나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제약 조건 하나 나오는 거죠. 라그란지안을 마이너스 WZ 플러스 PQ 그 다음에 플러스 람다 그래서 FZ 마이너스 Q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Z에 관해서 먼저 미분해 주면요. 마이너스 W 플러스 람다 F 프라임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Q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요. P는 P 플러스 P 마이너스네요. P 마이너스 람다는 제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컨디션에 의해서 만약에 코코넛의 가격이 0보다 크다? 그러면은 람다가 0보다 크다. 이거 바로 나오죠. 람다가 0보다 크다는 거는 f of z는 q랑 같아야죠. 이윤극분할을 위해서는요.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거는 그 마이너스 2q 요게 이제 이게 반드시 프론티어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efficient 해진다는 거야. 생산 플랜이 efficient 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을 이용하면은요. 이 조건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이용하면은요. 자, 지금 f 펑션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square root of 0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퀘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w 람다 q square root of z는 0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 마이너스 람다는 0이요. P는 람다가 되죠. P는 람다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퀘이션이요. 그래서 P가 람다랑 동일한 거 아니까 우리가 P 대신 여기다가 람다 대신 P를 대입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Z에 관해서 풀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P over 2W 이거의 제곱으로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W over P가 한마디로 상대 가격이죠. 상대 가격을 P 해수로 우리가 써줄게요. 그러면은 P 해수로 써주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1 over 2 P 햇의 제곱을 쓸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순수 교환 경제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상대 가격이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소비자 A 입장에서나 소비자 B 입장에서나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정확하게 1차 동차 함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명의 캐릭터를 갖고 소비활동, 생산활동을 나누면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 1차 동차함수 성질을 그대로 리테인 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profit function은 1차 동차함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어가 두 번째 제어보다 몇 배 더 비싼지 이게 중요하죠. 지금 한마디로 각각의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활동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여기서 보면요. 지금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profit function이 1차 동차 함수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P랑 W 그러니까 이거를 T배 증가시키면요. P도 T배, W도 T배. 그러면은 예산 제약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T, P, X2, T, W, T-X1 그 다음에 이윤함수 TW, TP가 되죠. 근데 TW, TP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윤함수가 1차 동사함수이기 때문에 T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T를 전부 다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예산 제약식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러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도 중요한 거는 상대 가격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이해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P-hat 요거 하나만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프로덕션은 자, 요게 이제 끝이 아니죠. 이렇게 프로덕션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러면은 profit function은 어떻게 되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마이너스 W Z 스타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PQ 스타를 더해준 거죠. 자, 일단 지금 Z 스타를 구했는데요. 최적으로 얼마만큼의 노동을 공급하냐면 이만큼 노동 공급을 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Z 스타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요. 마이너스 W P QW의 제곱. 그 다음에 Q 스타는 뭐냐면은 Z 스타 아까 여기서 보면은 Q는 이거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F of Z가 Z의 제곱근이니까 여기다 제곱근 씌워주면은 그냥 이 안에 있는 숫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P over 2W. 자, 요거 더해주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P 제곱에 4W. 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유남수 이렇게 써주고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게 1차 동사함수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 example에서도요. 만약에 t배 시켜주면은 분자는 tp의 제곱, p의 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4tw가 되니까 t가 이렇게 하나 지워져서 t의 pi tw가 된다는 거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profit 우리가 구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컨섬션으로 가볼까요? 컨섬션으로 가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이윤을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x1과 x2를 선택하죠. 근데 효용함수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버짓 컨스트레인트는요. 지금 px2는
뭐보다 작냐면은 W, T인데 T는 1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파이 대신에 우리가 요거 우리가 지금 구한 요 profit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라그란지안 제가 그냥 생략하고 그냥 답을 먼저 답을 얘기해 주면요. 여기서 이제 x1 스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2 그 다음에 p 제곱 aw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코코넛은 어떻게 소비하냐면은 w over 2p 그 다음에 p over w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최적의 소비 활동, 그 다음에 최적의 생산 활동 지금 다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클리어 되는지 이제 그걸 생각해 줘야죠. 근데 이걸 생각하는 방법은 우리 그 왈라스 법칙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재화는 두 개지만 첫 번째 재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수요랑 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화 코코넛에 대한 수요랑 공급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해 주면 돼요. 한 개의 재화 시장이 클리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도 자동적으로 클리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유도는 하지 않겠지만 Q&A 시간에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한번 유도해 볼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똑같은 그 우리 순수교환 경제에서 왈라스 법칙 유도한 그 동일한 방법으로 이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도 왈라스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만 한번 볼게요. 이 두 번째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코코넛에 대한 소비만 보면은요. 지금 소비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기다가 W over P를 아까 전에 PS로 뒀거든요. 그러니까 1/2 P hat. 그 다음에 이거는 1 over 8의 이제 P햇의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나눠준 거죠. 이거랑 그 다음에 총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죠. P over 2W요. 그래서 1 over 2의 P햇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코넛 재화에 대한 그 시장 클리어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다음 페이지 쓸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at equilibrium price 피헤스타에서요. 지금 코코넛 마켓은 클리어 되어죠. 그래서 Q스타는 뭐였냐면은 1 over 2 pH요. 그 다음에 X2스타는 뭐였냐면은 1 over 2 hat, p hat. 그 다음에 1 over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고 놓은 다음에 이제 p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자, 요거를 좌변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아이고 8에 3이 될 거 같네요. 네, 우변은 자, 이렇게 되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 해주면은 8 p hat squared는 6이 되고요. 그래서 p squared는 4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p hat은 여기다가 3의 제곱공식이 줍니다. 자, 이게 바로 균형 가격 p 스타가 돼요. 자, 요게 만약에 균형 가격이다. 그러면은 시간에 대한 그 재화 시장도 자연스럽게 클리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까 돌아가면은 지금 X1 스타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지금 P 햇이 아까 이거면은요. 그럼 P 햇 제곱은 4분의 3이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P 햇 제곱의 역수니까요. 4분의 3 역수 3분의 4 역수 곱해주면은 2, 1, 6분의 1이죠. 그래서 지금 총 레저는 얼만큼 즐기냐면은
이거 계산 정리해주면은 3분의 2만큼 레저 활동을 즐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3분의 1만큼 노동에 공급해야지 시간에 대한 그 재화 시장도 클리어 되겠죠. 이걸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P에 집어넣어 주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4분의 1에다가 P햇의 역수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곱은 아까 전에 4분의 3이었으니까요. 여기다가 3분의 4 곱해준 3분의 1. 아까 예상한 대로 딱 재화가 이제 정확하게 동일한 균형 가격에서 코코넛에 대한 재화 시장이 클리어됐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재화 시장도 자연스럽게 클리어된다는 거. 그래서 왈라스 법칙이 만족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뭐냐면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지금 왈라지안 이퀄리비움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W 스타, P 스타는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X1 스타는 3분의 2만큼이요.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은 3분의 1만큼이요. 그 다음에 Q 스타랑 X2 스타는 아까 전에 얼마였죠? 정확하게 같은 거는, 아이고, 이거 이제 여기다가 이거 대입해 주면은 1 over square root of 3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요. 자, 요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의 이제 왈라스 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좀 설명이 조금 남잡하긴 한데 지금 제가 푼 과정이요. 근데 어떻게 기본적인 그 진행 방식이 이렇게 되냐면 일단 주어진 가격에서 어떠한 그 플랜이 이윤 극대화를 시키는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줬고요. G스타는 요만큼, Q스타는 요만큼요. 요만큼요. 이거 찾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섬션 측면에서 어떠한 X1과 X2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지 그래서 X1 스타 역시 주어진 가격에서요. P랑 W요. 그래서 X1 스타 계산해주고 X2 스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각 재화시장에서 클리어 시켜주는 균형 가격 찾아주고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만 딱 보고 나서 우리가 welfare theorem 우리가 그 순수교환 경제에서 나온 후생 경제학의 기본 정리 있죠. 그러니까는 월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은 기본적으로 파레토 이피시언트하고 그 다음에 모든 파레토 이피시언트 알로케이션은 지금 그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역시 달성 가능하고 자 이거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는 왜냐면은 파레토 이피시언트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딱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파레토 이피시언시는 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시키려면요. 다른 사람은 무조건 안 좋아져야 되는 게 바로 이피시언트한 엘로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의 우리가 이피시언시를 측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과연 이 사람의 효용이 가능한 제일 극대화된지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역시 아까 본 것처럼 그 점은요. 그러니까 극대화시키려면은 이 OC라는 원점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무한정 멀리 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야지 코코넛 소비가 가능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론티어에서 딱 봤을 때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는 바로 이 프론티어랑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그 점이 되겠죠. 근데 월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이 딱 그 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월라지언 이퀄리브리움은 파레토 이피시언트하고 그 다음에 파레토 이피시언트는 이런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역시 월라지언 이퀄리브리움으로 달성 가능하는 한마디로 이 로빈슨 크루소 이코노미에서는 우리가 순수 교환 경제에서 봤던 어떠한 컨트랙 커브 있죠. 그 파레토 이피시언트한 셋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런 셋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파레토 이피시언시는 정확하게 이렇게 한 점으로 나오게 돼요. 주어진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딱 접하는 점이요. 그건 왜냐면은 무차별 곡선도 이렇게 볼록하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볼록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접하는 점은 요즘 한 점밖에 없겠죠.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딱 컴백스 할 때는 지금 parity efficient한 점은 정확하게 딱 한 점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점이 바로 우리가 프라이스를 정확하게 조절해 주면은 왈라스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웰비어 티어렘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컨슈머 웰빙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거를 플래너가 조절하든 아니면은 가격을 집어넣어주고 가격을 딱 주어진 상태에서 시장에 의해서 가격 결정하라고 한 다음에 시장에서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는 거, 그 시장에 대한 분배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은 이 Convex Preference라는 테크놀로지는 두 번째 웰비어 티어렘,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래너가 그걸 조종하든 아니면 플래너가 조정해도 우리가 그대로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플래너가 달성하고 싶어하는 그 엘로케이션이 시장을 통해서 달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Second Welfare Theorem은 Convex Preferences라는 테크놀로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우리가 Convex Preference가 필요하다는 거는 이미 순수 교환 경제에서 얘기를 했고, Convex 테크놀로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는요, 만약에 테크놀로지가 컨벡스하지 않아요. 그 말은 생산 가능 집합이, 지금 그림을 그려주면 생산 가능 집합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오목한 지점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긴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러면은 이 점이요. 이 점 efficient해요. 왜냐면은 지금 주어진 거기에서요. 지금 프론티어에 있으니까 생산 측면에서는 efficient한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 우리가 feasible한 allocation, 한마디로 소비자의 그 utility function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이 점까지죠. 그러니까 이 점은 efficient해요. 하지만 이 점을 균형으로 달성시켜주는 가격 벡터가 과연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자, 이 가격 벡터가 이제 보면은 일단 무차별 곡선을 서포트하고 있네요. 딱 접하는 상태에서 서포트하고 있으니까 효용은 극대화되죠. 근데 과연 생산, 이윤은 극대화시키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니죠. 왜냐? 그러면은 이윤 극대화 측면에서는 지금 주어진 같은 기울기를 위로 좀 더 올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생산하는 게, 이 플랜을 선택하는 게 이윤 측면에서는 극대화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가격도 지금 이 Parity Efficient Allocation, 이 점이요. 이 점을 균형으로, 아니 시장에 대한 균형으로 달성시켜 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테크놀로지가 컨벡스하다는 거, 이것도 지금 이렇게 Second Welfare Theorem을 위해서는 이렇게 필수 불가결한 indispensable 하다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비디오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좀 많이 피곤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Q&A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고, 제가 남은 거 지금 주제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바로 사적 소유 경제요.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제가 이거에 관한 거는 내일 한번 비디오 촬영해 볼게요.